이명박이 임명했던 국정원장 원세훈이 국정원에 있으면서 한 일이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문서. 좌파라는 것을 마치 범법 행위라는 듯이 다뤄.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지. 작성일이 2011년 11월인데 박원순이 처음 서울시장이 된 게 2011년 10월이야. 한 달도 안 된 시장을 상대로 이딴 문건을 만들고 실행시킨 거야. 대체 뭐하는 작자들이지? 보고서에 번전단체 집회와 시위, 매번 말하지만 이 보수라 말하는 세력은 온갖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쓰는 거야. 번전단체라니 마치 착한 족복, 사랑의 주가 조작단 이런 식인 거야.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흘 뒤에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 촉구 시위가 벌어져.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뽑힌 서울시장이 시정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퇴하래. 당시 이명박 정권의 아스팔트 스피커를 도맡은 게 추선이었나봐. 어버이연합이래. 누가 당신 같은 어버이를 뒀다고. 하긴 주옥순 같은 여자는 엄마 부대지. 이 땅의 모든 엄마 아빠가 분노할 일이야. 이 추선이가 공교롭게 국정원의 지시대로 집회 시위를 열어서 노인들을 대동해.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에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나와서 욕지거리 하면서 빼앗거리는 거랑 똑같지. 박원순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부담없이 아이들의 점심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있어. 이때 오세훈은 무상급식 못하게 하겠다고 반대하면서 시장 집까지 냅다 집어던지고 나갔었어. 얘네들이 잘하는 프레임 전환.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를 더럽혔어. 이 세력이 자신의 편을 만들 때 자신들과 비슷한 이기적인 본심이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스라이팅할 때 가장 좋은 단어가 세금이야. 엄청난 세금을 마치 누군가에게 뺏기는 듯한 기분을 심어주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세금 공포를 심어주는 작자들이 뒤에서 더 큰 세금을 독식한다는 거. 그러니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싶은 돈을 다수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싫은 거야. 왜냐? 개돼지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게 해주면 계속 달라고 떼쓸 거라는 두려움이 기득권들에게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져갈 파이가 작아지거든. 약자,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반대하면서 혈세니 뭐니 짓거리는 인간들을 보면 본인들이 뒤로 캐가는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흔치 않아. 이 추선이가 노인들, 탈북민들을 동원해서 집회 시위를 열면서 박원순이 무상급식으로 세금을 다 털어간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추선이 지는 뒤로 챙겨받은 게 몇 억은 되는 것 같던데. 사회는 이런 식으로 늘 극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대장 하나를 섭외해서 목돈 얹어주고 지저분한 일 시킨 다음에 그 뒤에서 자신의 커다란 이익을 지킬 때가 많이 있지. 기업들의 어용노조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어. 애들 무상급식 주는 걸 반대하면서 머리까지 깎아. 미친 거지. 머리를 깎고 한 여자가 200만 원을 받았대. 머리 한번 밀고 200만 원이면 쏠쏠하지. 나 같아도 제안이 들어왔다면 솔깃했을 것 같아. 자신들이 한 짓이 자랑스럽고 떳떳하다면 이렇게 대꾸하지 않지. 원세훈 말씀자료? 이 타이틀도 개웃겨.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가 뭐 예수야 부처야. 도대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겠냐고. 김대중 노무현에게 10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보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박원순이 시장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될 타겟이 된 거지. 이런 노인들 모아다가 홀려가지고 집회에 동원해서 푼돈 주고 오야는 거액을 챙기고 돈을 목적으로 모이고 그 돈은 크게 시원시원하게 누군가로부터 전달이 되니 이 극우의 집회는 직업의식처럼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이 당시 물고 늘어진 게 박원순의 아들이었나봐. 나도 이때는 정치 무관심자라 아무것도 몰랐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에 취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2020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2010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죽여 없애고 싶었던 타겟들이었던 거야.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들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먼 개돼지로 남길 바라는 기득권들에게는 이러한 혁명가들이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개돼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자꾸 열어주니까.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인간들이 수두룩한 국힘 정당에서 박원순이 아닌 그의 아들이 병역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인지 공익으로 빠진 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했어. 온갖 이권을 바라고 몰려든 불나방들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고 부정적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었어. 개 노답이지. 당시 하도 지랄을 하니까 의사들이 직접 사진을 보며 증명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나봐. 나는 이러한 쓸데없는 국력과 에너지 낭비 또한 너무 분노스러워. 늘 기득권 보수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정의로운 자들에게 오물을 묻히기 위해서 온갖 먼지까지 다 뒤져서 부스럼을 만들고 그러면 그 부스럼들을 일일이 해명하고 증명해야 되고 법으로 따지고 하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쏟아야 할 시간들을 전부 낭비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해서 법적으로도 그 부스럼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놈들이 더는 안 할 것 같잖아? 아니야. 얘네는 인정 자체를 안 해버려. 지금 윤석열이 분명한 불법 계엄이라는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자신을 가두는 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 국정원은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이명박 아래에서 이딴 짓 하는데 시간을 보낸 거야. 병역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놈은 인터넷으로 조롱이나 하고 괴롭히고 길바닥 유튜버나 공무원증 들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나 고위직이라 불리는 국정원장이나 그냥 다 인간 쓰레기야. 이때 변희재도 자신이 100% 확신한다고 큰소리치고 이지랄을 하더니 문제없다고 결론이 나니까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서 판단 내릴 자격이 없대. 자격 없는 놈이 왜 확신에 차서 떠들고 사람들을 호도했냐고. 데이터 분석 업체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이 호감도가 상승했을 때 같은 시기에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 댓글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인다는 거야. 박원순이 일을 잘해서 인기 있을 때 누가 가장 열심히 험담을 했겠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이라는 고위공직을 맡아놓고서 쓸데없는 헛짓거리만 하던 인간들이 줄줄이 구속돼. 당시에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들은 보도도 하지 않았나 봐. 박원순은 이후로도 취업 비리다 해서 계속해서 트집만 잡으며 공격을 해댔어. 결국엔 2020년 마지막 성추문에 당시 미투 운동의 파도가 워낙 거셌어서 반박이나 방어조차 못해보고 생을 마감했어. 조국과 이재명, 김경수 모두 사법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도 싸우고 있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마음도 없이 나와서 태극기 들고 집회하고 소리치고 빽빽거리는 인간들이 무엇을 바라고 저러고 있을까? 솔직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윤석열을 보면서 존경심이나 유능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그 멍청한 인간을 진짜 사랑해서 국힘당 의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몰렸을까? 나는 그들의 지지자와 유튜브 구독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결국 이용만 당하는 거니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은 단지 그 극우 유튜버들에게만 있는 거야.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노인층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고 집회 시위를 여는 데 참여시키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구호를 외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는 집회가 끝나면 일당을 나눠주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 탈북민이 세월호 집회 때 가서 외쳤던 구호였대. 미친 것들 놀러가다 죽어놓고 왜 나라 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이거 최근에도 우리는 들어봤었지. 이태원 참사 때 말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겪고 있는지 기가 차.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린 돈, 냄새나는 돈 그거 논아먹기 위해 몰렸던 구더기 같은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 윤석열을 팔아서 이번에 극우 유튜버들은 벌써 떼돈 벌었지. 그 유튜브를 보고 비뚤어진 애국심이 가득 차서 추운 날 집회에 나간 사람들만 등신된 거야. 신남성연대 배인규 말 듣고 열심히 댓글부대 노릇해준 2030 남자애들만 바보된 거고 국정원이 뒷배가 되어줘서 포악하고 거친 시위도 겁없이 저지르고 이런 인간들 처리하느라 쓰게 되는 공권력의 낭비 또한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지 모르겠어.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를 긁었다는 이유로 양승조라는 의원이 직접 달려드는 극우들에게 피해를 당할 뻔했대. 박근혜한테 너 그러다 네 아빠처럼 된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이야. 발끈한 국힘당 의원들이 저런 시위 사진을 찍고 윤석열에게 김은혜가 있었다면 박근혜에겐 이정현이 있었지. 이 인간이 나와서 눈을 부라리며 말하고 근데 어처구니 없는 건 양승조를 공격하기 위해서 야비하게 양승조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대한치과협회가 타겟이 되었대. 그래서 또 극우단체들이 떼거지로 달려가서 치과협회에 협박 시위를 하고 또 쿵짝 맞춰서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돼 협회 국장 내 집까지 쳐들어가서 아무 상관도 없는 자녀 핸드폰까지 7개를 가져가고 조국의 딸 조민의 다이어리까지 가져갔듯이 이 변태적이고 관음적인 행태와 인권 유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마구 저지른 거야. 이 얼마나 큰 괴롭힘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더라고. 허락 없이 싹 쓸어갔다가 줄 때는 곱게 포장이사처럼 돌려줬겠어? 이 행위가 재수없는 게 뭐냐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걸 보면서 당시의 양승조 의원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발언 때문에 타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 이 보수라는 개같은 세력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지. 타겟에게 보란듯이 타겟의 주변을 탈탈 털고 괴롭혀서 그 타겟에게 죄책감을 안기는 일. 노무현 대통령도 그 주변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자신 하나 없어지면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떠난 거잖아. 당시 박주민 의원이 이 패턴을 말해 보수 정부가 공격할 일이 생기면 보수단체가 나서서 집회를 열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검찰이 넙죽받아 수사를 하고 그럼 또 언론이 엄중한 얼굴로 나와서 보도를 하며 이슈를 만들고 그러면 타겟이 된 단체나 인물은 너덜너덜해지고 결국 자리를 내려오거나 지리한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되고 이슈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 타겟은 끊임없이 싸우고 싸워서 무죄를 받아내는데 그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누더기가 되고 나면 사람들에게는 오명만 남고 무죄를 받고 누명을 벗어도 아무도 관심을 안 줘. 세월호 때 46일이나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앞에서 피자랑 치킨을 처먹은 일베와 극우들 얘네가 처먹은 음식값을 누가 대줬을까? 전경련이라는 기업인 단체가 대체 왜 저 쓰레기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을까? 애국심이야? 이게 기업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일베 애들이 불쌍해서 자선사업이라도 벌인 거야 뭐야? 대기업들의 이런 더러운 짓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쪽팔리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한 영화평론가가 이 폭식투쟁을 보고 기함을 토하며 한 매체에 칼럼을 썼는데 있기나 한지 모르겠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대. 검찰은 또 이 등신 같은 일에 엄중하게 수사에 나서서 50만원 벌금을 때리고 법정에 불려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싸우고 싸워 2년이란 세월을 허비하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대. 이 평론가 또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나쁜 놈이 잘 되고 보편적 도덕심을 갖고 정의를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직접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고초를 겪고 고통을 겪는 세상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너와 내가 이 악당들에게 속지 않아야 해. 박근혜도 이런 인간들에게 대통령 선물이라고 국민 세금으로 선물을 주고 윤석열 김건희도 똑같이 그랬지. 무슨 빼놓을 거 없이 다 따라했어. 대통령이 우쭈쭈 해준다고 기세 등등해서 모가지를 자른다느니 저딴 소리를 하는 게 얼마 전 백골단이 나와서 5천원 남짓한 하얀 헬멧 쓰고 기자회견 한 거랑 똑같지. 삼성은 왜 저 인간에게 돈을 줬을까? 이재용 면상만 봐도 내가 속이 메스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 2018년에 주옥수는 이런 뻘짓도 했대. 우리은행 앞에서 우리은행 규탄 시위를 거칠고 독하게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은행 달력에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어떤 초등학생이 통일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거기에 북한 인공기를 그렸다는 이유야. 그것 때문에 시위를 벌이고 있어. 하여튼 생각 없는 좀비
좀비들은 북한의 비읍자만 나와도 발작 버튼이 눌리는데 하다하다 잼민이 그림에까지 발작을 한 거야. 대체 이 짓을 시킨 인간은 어떤 놈일까 싶어 윤석열차를 딱 연상시키지. 이 우리은행을 규탄하는 시위에 몇몇 국회의원들까지 참여했대. 예세금. 신보라라는 의원이 배지를 달게 돼서 4년간 세금으로 고액급여 잘 받아갔는데 정의당 류호정도 있지. 이 여자는 박근혜 정부가 예뻐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었나봐. 그렇게 권력에게 딸랑이를 흔들며 잡심부름이나 하면서 그러다 눈에 들면 저렇게 배지도 달 수 있는 거야. 기자가 그 자랑스럽고 떳떳한 짓거리에 대해 묻는데 이상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왜지? 잘한 짓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고 인터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보기관이 돈으로 보수단체를 이용하고 그 보수단체의 오야는 생활이 어려운 약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푼돈을 주고 가짜 여론을 만들었어. 그러면 언론은 이 만들어진 가짜 여론을 마치 비중 있는 여론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있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임기 중에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이 코미디처럼 최고를 찍은 거야. 일을 할 때보다 일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더 높다니. 이거는 거의 자폭 아닌가? 기름칠도 하려면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데자뷰 같은 작 같은 상황을 우리는 10년 전에 겪어놓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또 겪었어. 아마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나면 이 썩어빠진 잔챙이와 길거리 동냥꾼들은 또 민주정부를 향해서 패배한 열등한 복수심에 더욱더 모함을 하고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할 거야. 돈 많은 또 어떤 쓰레기는 가진 돈을 들여서 구글을 이용해 오징어 게임이나 즐기겠지? 정치라는 게 싸움 없이 평화롭게 되길 바래? 아니야. 정치는 무기를 들지 않는 말로 하는 싸움이야. 전쟁이고. 평화로운 그런 판타지는 없어. 돈이 있는 곳에 도둑이 몰리듯이 국가 권력 또한 누군가에게는 막강한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도둑과 소시오패스가 모이는 곳이야. 우리가 멍청하면 이런 사페, 소패들에게 국가 권력을 또 쥐어주게 될 수 있어. 현재의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안 이슈에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 그냥 알고는 있되 지켜보면서 과거에 반복되었고 결과로 드러나고 종결된 비슷한 사안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 파이팅!